통해서 북한군의 통신 내용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6시간 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은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이후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의 과정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군에서 북한의 통신을 감청해 실시간으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북한군 상부에서 A씨의 사살 지시를 하다라는 내용도 감청을 통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왜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나 유엔사 채널, 상선 연락망 등을 활용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엔사를 통해서 연락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들을 동원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할 수 없었나 하는. 이에 군 관계자는 정황은 인지했으나 A씨가 맞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고 북한 측 해역 위치를 몰랐고 북한이 설마 만행을 저지를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만 해당된다며 위반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합의문에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내용이 있다며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 합의의 큰 틀보다는 더 높은 어떤 이제 긴장상을 조성된 거예요. 9.19 군사합의는 이제 껍질만 남은 거예요, 따져보면. 군은 A씨의 사망 사실을 이틀 전에 파악하고도 오늘에서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청와대도 그날 밤 이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공교로운 건 그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화상 연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전선언을 강조한 바로 그 연설입니다. 청와대는 이 연설이 사전 녹화된 것이어서 취소는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재판도 없이 총살당하고 바다 위에서 불태워진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강조한 걸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보도에 신원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종된 A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으로 보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이후 A씨가 피격된 후 불태워진 건 밤 10시 11분. 청와대는 19분 뒤인 밤 10시 반에 이런 사실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관련 내용이 당시에는 확실치 않았다는 취지로 첩보를 접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어제 새벽 1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새벽 1시 26분 유엔 총회장에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연설이 방영됐습니다. A씨가 참혹하게 살해된 걸 파악하고도 영상이 방영되는 걸 막거나 수정하지 않은 겁니다. 대통령 연설 영상은 지난주 유엔에 제출된 데다 A씨 피격이 첩보 수준이어서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수정할 시간이 3시간 넘게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고 하루 동안 발표도 미룬 건 종전선언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A씨의 사살과 시신 훼손을 인지하고도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사망한 A씨와 관련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군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0km 이상 되는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려 했을까 하는 의문은 그러나 남습니다. 군 당국이 서둘러 월북 시도로 몰아가는 이유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죠.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당국은 A씨가 실종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 지도선을 이탈할 때 신발이 남겨져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형 구유물에 올라타 이동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군은 특히 A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도
자진 월북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군은 이런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북한의 군 통신을 감청해 파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47세인 A씨는 하루 동안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8km가량 떨어진 곳까지 해류를 타고 이동했지만 월북을 시도했더라도 가장 가까운 북측 땅으로 가는데도 20km나 돼 수영으로 이동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바다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내가 북한으로 월북해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당시 수온은 20도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저체온증의 위험도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가족들은 군 당국이 월북이라고 추정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아버지로 또 평소 봉사활동까지 했는데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 역시 그저 평범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다며 군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업 관리단 건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뒤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월북 시도로 보인다는 군의 발표에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평소에 품위, 예를 들어서 닦아놓고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한다든가 그렇게 정치적이다든가 굉장히 어떤 사회 불만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해업 관리단에서 일하며 주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불법 조업 단속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착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괜찮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쉬는 날에는 어업 관리단 인근 복지시설을 찾아 단체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맞아요. 기억해줘서 아주도 감사하다니 그런 평정하신 분이다.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요. 유족 측은 A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SNS에서 호소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수색 과정을 함께한 A씨의 형은 월북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동생이 실종된 해역이 조류가 강한 곳인데다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그런데 A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어업 지도선의 CCTV 2대는 모두 고장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당직 근무자가 마지막으로 본 새벽 1시 반쯤부터 실종 신고를 하기까지 12시간가량의 행적은 그래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뉴스는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속 500톤급 무궁화 슈퍼입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씨가 탑승했던 어업 지도선입니다. 지난 14일 무궁화 슈퍼로 인사발령을 받은 A씨는 사흘 뒤인 지난 17일부터 15명의 동료들과 함께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에 설치된 CCTV는 모두 2대. 하지만 2대 모두 지난 18일부터 고장나 실종자 동선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CCTV가 고장났는지 고의로 훼손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업 지도선 내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배 안에서는 A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을 찾았지만 유서 등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금전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숨진 A씨의 시신이 우리 해역으로 넘어올 가능성에 대비해 해상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북한의 태도가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며 대통령의 종전선언 촉구 연설 역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수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방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은 직후인 오후 2시 반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이낙연 대표 명의의 서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또다시 우리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변한 게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해 어떤 보장을 갖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엔 긴급 국방위도 소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실종 사실을 인지하고도 북한의 만행을 막지 못한 늑장 대처라고 지적했고, 장관님, 이거 늑장 대응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유엔 연설 메시지에 혼선을 줬다고 국방부를 질타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일 경우에 대통령님의 연설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은 안 했어요? 이 첩보를 정보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신빙성에 초점을 두고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